여든이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5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이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접어들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건 병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나이를 거듭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어떤 변화는 당황스럽고 어떤 건 의외로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5번째 변화는 사람의 삶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모른다면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를 지혜롭고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여든이 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병의 증상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줄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에너지와 수면의 변화, 인간관계의 흐름 시간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기억과 사고방식에서 어떤 적응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여든의 삶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변화까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여든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미 그 시기에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분을 위해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10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변화는 우리가 늙음에 대해 가졌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만들 겁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에너지와 수면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든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바로 몸의 에너지 흐름과 수면 패턴입니다.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새로운 리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전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수십 년 동안 몸 안에서 시간을 알려주던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기 시작합니다. 밤 8시에서 9시 사이면 졸음이 몰려오고 새벽 5시나 6시쯤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죠.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간도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로 바뀝니다. 반면 오후 2시쯤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새로운 최적 리듬입니다. 수면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깊은 잠보다는 얕은 수면 단계가 더 많아지고 밤중에 자주 깨어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불면이나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와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 성북구에 사는 정미화 할머니는 올해로 82세입니다. 여든을 넘기고 처음 2년 동안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밤 9시만 되면 눈이 감기고 새벽 5시 반이면 벌떡 일어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니 의사 선생님은 아주 담담히 말했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젠 몸이 새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미화 할머니는 자신의 하루를 완전히 다시 짰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높은 아침엔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낮엔 친구들과 점심을 먹거나 산책을 하고 오후 2시엔 아무런 죄책감 없이 20분간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밤 9시엔 조용히 잠자리에 드는 걸 즐기죠. 놀라운 건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나서 훨씬 더 활기차고 뿌듯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변화를 잘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주일 동안 자신의 에너지 흐름을 관찰해 보세요. 언제 집중이 잘 되고 언제 졸음이 오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둘째, 하루 일과를 그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세요. 중요한 일은 에너지가 충만할 때 하시고 쉬어야 할 때는 과감히 쉬세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멀리 해주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지금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리듬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고 현재의 흐름에 맞춰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패턴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든이 되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변화들이 뒤따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둘 인간관계는 뜻밖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여든을 넘어서면 반드시 겪게 되는 2번째 변화는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단지 사람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관계의 의미가 점점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또 어떤 관계는 오히려 훨씬 더 깊고 진실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울림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얕은 인연엔 마음이 잘 가지 않고 지금의 삶과 리듬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예전에는 함께 쇼핑을 다니던 친구와의 대화가 즐거웠지만 지금은 그 친구가 내 일상 속 느린 속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전에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 않았던 이웃이 요즘 들어선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일 수 있죠. 이러한 관계의 진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소중해진 만큼 뇌도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정리입니다. 성남시에 사는 김용태 어르신은 올해 81세입니다. 수십 년 함께하던 고스톱 모임이 하나둘씩 흩어지면서 마음에 큰 허전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나빠졌고 어떤 이는 자녀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갔으며 함께 모이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죠. 김 어르신은 어느 순간 자신이 사회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글을 좋아하던 김 어르신은 근처 도서관에서 어르신 문예 교육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70대, 80대 봉사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들은 과거의 추억이 아닌 지금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하고 깊었습니다. 이후 김 어르신은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하니 자녀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죠. 이런 인간관계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져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지금의 삶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같은 삶의 속도를 이해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합니다. 셋째, 나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과는 의식적으로 더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마음이 오가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넷째, 예전처럼 바쁘게 많은 사람을 만나려 애쓰지 마세요.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가벼운 만남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사람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어르신들이 여든 이후에 비로소 가장 솔직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이 한층 더 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전보다 소중해진 관계가 있거나 뜻밖의 새로운 인연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는 곧 이어질 세 번째 변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새 시간과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여든이 되면 찾아오는 변화 중 가장 깊고도 놀라운 것이 바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진짜 자산이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체력은 줄어들지만 역설적으로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가장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통찰이 생겨납니다. 남의 시선보다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게 됩니다. 겉모습을 챙기느라 바쁘던 일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억눌렀던 감정들, 그리고 꼭 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던 사회적 역할들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변화는 놀라운 해방감을 줍니다. 이제는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에는 과감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채우는 일에는 기꺼이 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선택이 지금에서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83세의 박연희 할머니는 그런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한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 일에 헌신하며 행사 준비부터 위원회 활동까지 빠짐없이 참여해왔던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하루 대부분이 의무감에 얽매인 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모든 역할에서 물러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화분을 돌보고 한 달에 몇 번은 동네 공동 텃밭에서 어린 사람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놀라고 걱정했지만 박 할머니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생기 있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해야 하는 일에 시간을 쏟았다면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 변화는 단순히 일상의 재구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겁니다. 여든 이후엔 겉보기엔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주저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더 이상 마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공간으로 이사도 고려하게 되죠. 이러한 시간인식의 전환은 실제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눈이 생기고 불필요한 걱정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 자라납니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결정의 지혜가 이 시기에 꽃피우는 겁니다. 이 시간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할 때 기운이 나고 무엇을 할 때 지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둘째, 나와 맞지 않는 부탁엔 과감히 거절하세요.
죄책감 없이 지금은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생산성보다 만족감이 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네 번째로는 그동안 미뤘던 중요한 대화나 경험들을 이제는 실천에 옮겨보는 겁니다. 80이라는 나이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동시에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변화가 삶을 훨씬 더 나답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모여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활동이나 의무를 내려놓게 되셨나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겨났는지 스스로도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어지는 다음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기억력과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째, 80이 되면 기억력과 사고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이 감퇴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쇠퇴가 아닌 놀라운 재조직이 일어납니다. 뇌는 일부 기능을 내려놓는 대신 훨씬 깊고 넓은 사고력으로 재정비됩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당이 기억력은 예전만 못합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잊거나 방금 들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 대신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점점 더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단순히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연결하고 통찰로 바꾸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년층이 인생 후반기에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빠른 판단보다는 깊은 이해, 즉시 반응보다는 본질을 꿰뚫는 힘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뇌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다면 80의 뇌는 경험과 직관, 그리고 삶의 패턴을 읽는 데 특화되어 있는 셈이죠. 마치 계산기에서 분석기로 진화한 것처럼요. 결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한번 받아들인 후에는 훨씬 정교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두뇌 활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삶의 지혜에서 비롯된 본능과도 같은 감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4세 정교 어르신은 예전에는 엔지니어로 일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복잡한 설계 수치를 금방 외우고 계산도 순식간에 했지만 최근에는 숫자가 잘 외워지지 않아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직장 생활 중인 아들이 복잡한 프로젝트 문제로 조언을 구하자 정 어르신은 놀랍게도 단번에 핵심을 꿰뚫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민첩한 후배들도 놓친 연결고리를 삶 전체를 관통한 통찰력으로 알아차리신 겁니다. 이후 정 어르신은 중요한 정보를 작은 수첩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정보는 외부에 맡기고 뇌의 에너지는 깊은 사고와 장기 계획에 집중한 거죠. 그는 지금도 지역 사회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제 해결과 장기 전략 수립에 꼭 필요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뇌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을 뿐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인지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4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이거나 자잘한 정보는 메모나 달력에 기록해두고 뇌에 부담을 주지 마세요. 그 공간을 더 중요한 사고에 활용하는 겁니다. 둘째, 전략 게임 세대 간 멘토링 인생 경험을 활용한 문제 해결 등 나의 패턴 인식 능력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셋째, 전혀 새로운 기술보다 기존의 지식 위에 쌓을 수 있는 배움에 집중하세요. 기존의 경험과 연결될 때 뇌는 훨씬 더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넷째 사고방식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느려진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깊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인지 노화는 단순한 감퇴가 아닙니다. 여든의 뇌는 30대 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통찰 사람을 보는 눈말의 진심을 가려내는 능력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까먹는 일이 잦아졌더라도 누군가가 속내를 숨기고 말할 땐 그 진위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말보다 맥락과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은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며 생각의 흐름이나 기억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약해진 부분 대신 새롭게 떠오른 강점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기억과 사고의 진화는 곧 이어질 5번째 변화, 어쩌면 여든 이후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로 이어지는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변화는 여든을 맞이한 삶에서 가장 놀랍고도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유, 그리고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감각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외부의 기준과 역할 속에 묻혀있던 진짜 나를 조용히 깨웁니다. 이는 단순히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쓴다는 차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든이 되면 한때 삶을 구성하던 외부의 압력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자녀들은 성장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무게감도 대부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삶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이 변화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생각을 이제는 당당히 표현하게 되고, 비현실적이라 치부되던 취미나 관심사를 거리낌 없이 시작해보게 되며 타인의 기준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놓게 됩니다. 한때는 무서웠던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도 이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지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82세의 윤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이 목회하던 교회의 사모로 살아왔습니다. 단정한 복장, 조심스러운 말투,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바른 어른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열정과 개성은 철저히 숨긴 채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윤 할머니는 여든이 넘어가던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이제는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그날부터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기 시작했고, 오래전부터 흠모하던 추상화에 도전해 거침없는 붓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솔직한 생각도 주변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늘 조용하고 조심스럽던 어머니 할머니가 갑자기 밝은 옷을 입고 독특한 그림을 그리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던 거죠. 그러나 곧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윤정희 할머니가 오히려 훨씬 더 생기 있고 활기차고 사람답다는 것을. 특히 손주들은 그런 할머니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그림을 보며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기다움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꾸며내는 말과 행동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젠 타당한 선택보다 행복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이에 맞는 활동보다는
내가 진심으로 즐거운 일을 택하고 주변의 기대보다 내 감정과 에너지를 기준 삼아 하루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자유는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와 의무가 정말 중요한지, 어떤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흘려보내도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점에서 훨씬 더 정제되고 깊이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의 기대에 따라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며 나의 진짜 가치와 신념을 다시 정리해보세요. 둘째, 이제부터는 내 기쁨과 만족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명확한 허락을 내리세요. 셋째, 마음속에만 품었던 생각이나 취향을 조금씩 밖으로 표현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응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그 자유를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동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미뤄왔던 일들에 다시 손을 뻗어보세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살기 시작한 많은 어르신들이 여든이 되어 처음으로 나 자신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역할과 기대는 선택사항이 되었고, 이제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더 솔직하고 자유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드러내지 못했던 나만의 모습, 이제는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혹은 내려놓은 사회적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진심 어린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진짜 얼굴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5가지 변화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가장 깊은 결실은 바로 자유와 진정성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지며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인간관계는 겉이 아닌 속을 나누는 방향으로 정리되며 시간과의 관계는 더 이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됩니다. 거기에 기억과 사고의 방식까지 변하면서 우리는 속도보다 통찰을, 효율보다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모여 만들어내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나답게 사는 용기입니다. 이제 이 나이는 단지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린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경험 수 없이 반복한 선택들, 한 번도 놓지 못했던 책임과 역할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다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며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내 편으로 삼는 법을 익히고 머리의 속도보다 마음의 방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화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의 재구성입니다. 여든의 나는 젊었을 때의 나보다 약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더욱 정제되고 더 유능하며 더 통찰력 있는 존재로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시선입니다. 이것을 잃는 것으로 보면 모든 것이 버겁고 두렵겠지만 이것을 새롭게 바뀌는 구조로 받아들이면 삶은 훨씬 더 유연하고 가볍고 풍요로워집니다. 실제로 여든을 맞이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답게 사는 시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는 남이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고른 기준으로 하루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변화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혹은 지금 이미 그 변화를 겪고 계시다면 어떤 변화가 가장 긍정적이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경험 하나하나가 이 여든이라는 인생의 문턱 앞에 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는 모든 순간을 따뜻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은 어느 나이에서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빛날 수 있으니까요.